네, 이구동성 두 번째 다뤄볼 주제인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 또 한 번 저희들이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인천의 한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3명, 그러니까 부모와 12살 중학생, 여중학생이 함께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소식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 기사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동반 자살 어린 자녀에겐, 어린 자녀에게는 결국 타살이다. 이 한국일보의 기자 수첩인데요. 이 한국일보 기자의 관점입니다. 동반 자살이라는 것 자체도 안타깝지만 과연 어린 아이가 자신의 생명에 선택을 할 판단이 있었느냐. 이 가난 때문에 비극이 벌어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다음 만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사회부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강남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가난 때문에 생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세 모녀 때문에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가족에게 지원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때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는 됐지만 여전히 통과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인천 세가족 동반 자살이 일어났다. 이런 불운한 비극의 가정사를 막기 위해서 빨리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만 정치권이 떠들썩하고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만평이었습니다. 자, 사회부 기자이니까 나윤수 기자가 이번 사건 보면 좀 안타까운 사연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방에서 유서가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12살 딸이 쓴 엄마 따라간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불행하지 않다. 또 아빠에게 남아있지만 서운해하지 말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직접 남겨뒀고요. 또 엄마가 쓴 유서도 약간 딸의 필체라고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도 엄마랑 딸이 먼저 자살을 하고 뒤늦게 이것을 발견한 아버지가 따라서 자살을 하지 않았나 지금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가족이 경매를 통해서 싸게 빌라를 사서 그 빌라를 구입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이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과연 어린이가 부모의 잘못된 선택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경찰에도 몸을 담으셨던 이웅혁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이거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런 형태를 이타적 살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생활고 경제난 또는 앞으로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사실은 이 생을 끊어주는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즉 바꿔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아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 아이의 어떤 인생까지도 내가 그야말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부장적 태도, 이것도 사실 한 이유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 저것은 가장 큰 문제점이죠. 설령 지금 여러 가지 생활고나 경제난으로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아이가 그야말로 창업, 기업 정신을 발휘해서 창의적인 발명품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마이크로소프트 월드 회사를 만든 이런 사람 이상으로 사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그 미래까지를 이 부모가 이렇게 살해라고 하는, 즉 사회적 살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97년도에 IMF를 또 전후해서도 많이 등장을 했던 소위 말해서 자살 사회적 타살 이후에 본인도 생을 끊는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이 험한 세상에 자녀 혼자 남겨두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도 부모 입장에서는 예. 거기서 이제 자기 아이에 대한 너무나 극정도로의 애정하고 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두운 세상에 내가 맡기가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아이를 생각해서 내가 갈 때는 아이들 데리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 보기에는 아이들 그때까지 그러한 어둡고 슬픈 가정을 겪어다 보니까 엄마의 그런 결정을 이렇게 두려우면서 따라가는 거 아니고 엄마랑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타살이긴 타살이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말씀하시죠. 아니 어떻게 보면
엄마가 정말 너무 힘들고 이 아이를 책임지고 잘 살게 해줄 용기가 없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이 혼자 남겨진 아이가 내 도움 없이도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아이는 좀 남겨두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거를 지금 사회 문제가 돼 있고요. 지금 송파 세모녀법 이것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무상급식 해가지고 그 조그만 돈 가지고 말이죠 생색내는 것보다 이런 지금 사회적으로 정말 극한에 몰려가지고 자살하려는 이런 가정에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사회로 봐서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 자금을 선별적으로 잘 쓰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돌아가시지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는 어떤 안타까움도 있고요. 앞으로 진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유서 등에 의하면은 그 내 인생이 그 뭐 마이너스 인생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하고 또 대출금 상환 날짜가 다가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딸까지 이제 사실은 그 어머니의 어떤 간접 정형을 받아서 위서를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자기 그 주택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단순히 그 생활고만의 문제였는지 아니면은 그 어떤 그 사회적 유대감 자체가 연결고리 자체가 상당히 그 부족을 해서 이 자살로 나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형태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그 사회 복지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질적인 이 복지 이외에 항상 사회의 연결고리와 연결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정신적 복지도 이제 함께 가져가야 되는 그런 전 사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좀 사치를 항상 시켜다 보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항상 사야 되고 뭘 보면 나도 그거 입고 싶고 나도 그거 사고 싶다 나도 이거 갖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생활 수준이 높아도 만족하지 않는 많은 아이들, 많은 청년들, 많은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에 제가 추가로 하는 얘기는 우리는 문질적인 이외에는 도덕적인 것을 저 국가 손으로도 갖다 줘야 돼요. 아니면 아무리 생활 수준이 높아도 이런 가족 동반 자살들 앞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자살을 할 그야말로 에너지와 여력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그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그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뭐 사회의 어떤 정신보건 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부족한 뭐 이런 상태가 아닌가. 그게 다 생각이 들어요. 예산하고 연결. 그렇죠. 그래서 예산도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무조건 다 똑같이 주는 예산보다는 구체적인 테마를 정해서 뭐 이런 분들에게 일정한 정신적인 서비스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같이 놀아줄 사람을 뭐 제공한다든가 이런 테마 중심의 예를 들면 뭐 치안 복지라든가 뭐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나 기자도 아실 텐데 심리학과 졸업생이시니까 지금 자살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들이 이렇게 아프리카이나 돈이 안 되는 동남아 국가들 아니고 진짜 경쟁적으로 선진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약간 복지를 조금 더 돈 아니고 딴 쪽으로 정신적으로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뭐 무상급식, 무상보육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거는 왜 자꾸 그걸 무상복지, 무상급식에 초점을 맞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측에서는 전 정권에서 한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말고 그 돈을 이렇게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소장님은 자꾸 그 초점을 세모녀나 이 인천 세가족 동반 자살과 무상보육하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다른 쪽에서 생각할 땐 그런 생각이 드는 선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합니다.